어디서 많이 봤던 장면 오늘 또 보게 됐습니다. 2월 옵션 만기를 맞아 11월 11일 50포인트나 빠졌었던 코스피가 그 정도의 분위기를 약 한 몇 달 뒤에 또 재현하는 듯한 그런 움직임이 오늘 나왔습니다. 코스피의 오늘 종가는 2008.50이었고요. 오늘이 종가가 장중에 가장 많이 밀린 포인트였습니다. 막판에 결국 프로그램은 5천억이라는 매물을 급하게 내놓았고 외국인의 현물만 1조 1천억을 던졌습니다. 자세한 얘기 시황센터 가서 듣고 오죠. 네, 시황센터입니다. 2월 10일 목요일장 마감했습니다. 옵션 만기일인 오늘 외국인의 매도가 거세지면서 지수의 낙폭 또한 깊어졌는데요. 자세한 내용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37포인트 내리면서 2008포인트에서 마무리됐습니다. 2040선에서 출발한 이후에 낙폭을 꾸준히 늘려나가더니 2000선대에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오늘장 60일 이동평균선도 하회한 채 마감이 됐습니다. 수급 내용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의 매도가 거세게 나왔습니다. 외국인 쪽에서 오늘장 2008포인트에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수급 내용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 쪽에서 오늘장 거세게 매도했습니다. 개인 쪽에서는 8천억 원 정도 매수세, 기관 쪽에서 1천억 원 정도 매수했지만 외국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수준이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으로 가보겠습니다. 코스닥은 반등을 노려봤지만 하락으로 마감한 채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3포인트 내리면서 522포인트에서 마무리됐는데요. 오늘 장에서는 520선을 중반에서 등락을 거듭하면서 반등을 노려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하락 전환한 채 마감이 됐는데요. 21선과 5일선 모두 하회한 채 마감이 됐습니다. 수급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이 매도하고 있는 가운데 기관도 힘을 보태주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외국인 쪽에서 48억 원 정도 매도했고요. 개인 쪽에서는 100억 원, 기관 쪽에서는 9억 원 정도의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이어서 외환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틀 연속으로 상승하더니 1110원대 진입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장 6원 50전 오르면서 1115원 40전에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증시가 외국인의 매도에 연일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국인들이 주식을 매도한 이후에 차익 실현 달러를 사들이면서 차익수는 나누자 원달러 환율은 상승 압력을 받는 모습이었는데요. 하지만 내일 있을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변동폭 또한 제한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장 1110원대와 1110원대 중반 사이에서 움직이다가 1115원대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어서 유가증권시장 시총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장 삼성전자가 93만 원대까지 물러나서 마감이 됐습니다. 철강주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포스코가 강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현대차와 현대모비스는 장중에 반등을 시도했으나 오늘까지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LG화학이 2.7% 하락했고요. 은행주인 신한지주와 KB금융 2%대로 나란히 내렸습니다. 정유주인 SK이노베이션도 5% 가까이 내렸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살펴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이 5%대로 하락했고요. 서울반도체가 강하게 살아있습니다. SFA가 3% 상승했습니다. 다음도 강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오늘장 동서와 네오이즈게임즈도 1%대로 하락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전문가 전화 연결하기 이전에 오늘 옵션 라인들 의견 간단하게 한번 좀 듣고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최희승 대리님. 자, 함께 장 마감을 좀 지켜봤는데 말이죠. 오늘 2월 옵션 만기는 뭐 1월에 배당 차익 물량도 어느 정도 다 청산이 됐고, 그래서 물량 충격이 많이 없을 것이다 했는데, 막판에 5천억 정도 프로그램 나온 것도 적지 않아 보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뭐, 더욱 우려스러운 게 이제 비차익 쪽에서 약 2,550억 정도 이제 순매도가 나왔는데요. 비차익 쪽에서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어떤 차익 거래도 물론 2천억 이상 매도가 나왔지만은 비차익 쪽에서 좀 매도가 나왔다는 부분이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고, 네. 역시나 뭐 외국인들 오늘 거래소 시장에서 뭐 1조 1천억 원 이상 좀 매도를 해줬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심리적 지지선, 그리고 이제 기술적으로 상당히 강한 지지선이라고 말씀드렸던 2,000선을 좀 지켰다는 점에서 그나마 위안을 삼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내일 어떤 포지션으로 외국인들이 돌아오느냐가 문제인데, 네. 지금 환율 같은 경우에는 뭐 오늘 소폭 좀 상승하는 모습 보였지만은 내일 이제 금통이 금리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뭐 1월달 물가 상승률이 4.1%로 이제 집계가 된 이 시점에서 지금 현재 물가 상승은 계속해서 좀 우리나라 이제 그 인플레이션 우려를 계속해서 좀 낳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금통위에서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을 상당히 높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금리를 인상할 경우에는 이제 원화가 이제 강세로 이제 원화 절상이 일어나면서 환율이 이제 하락하게 되죠. 환율이 하락하게 되면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뭐 투자적인 매력이 충분히 늘어날 수 있지만 기업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실적 특히 이제 수출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적이 다소 좀 둔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시장에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일단 내일 오전에 그런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지금도 현재 오늘은 뭐 누적 순매도 포지션을 더욱 늘린 격이 됐기 때문에 내일 그런 부분들이 일단 다시 한번 좀 청산이 되는지 다시 한번 프로그램 쪽에서 이제 매수가 들어오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고요. 외국인들이 뭐 연일 순매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뭐 매도 강도가 약해지는지 내지는 매수로 전환되는지가 일단 첫 번째 포지션이 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오전에 시초가를 좀 보시고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섣부른 그런 매매보다는 다시 한번 매수가 좀 진입이 되는 그런 시점에서 한번 매수를 해보자라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내일 대응에 대해서 한 뭐 질문 정도 더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홍희진 전문가님도 비슷한 의견이세요. 내일 네. 외국인들 수급 동향 보면서 시초가 진입해보자.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의 그 순매도가 좀 당분간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미국의 경기 지표가 시장 예상보다 상당히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흥국들에 대해서 투자 메리트가 약화가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네. 포트폴리오 구성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메리트가 있는 선진국 쪽으로 자금 이동이 좀 빠르다는 것입니다. 이제 외국인 쪽에서 외국인의 매도가 일단은 큰 문제로 지금 나타나고 있지만은 그 속도가 지금 문제인데 좀 단기적으로 너무 큰 폭의 지금 매도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좀 충격을 받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현재 시점에서 좀 투매 동참을 하시기보다는 일단은 그 내일 이제 금융통화위원회가 좀 마감이 되고 다음 주의 흐름을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지금 그 중국에서도 추가 금리 인상 우려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물가 불안인데 물가 상승률이 지금 1월 달에 어느 정도 시장 예상보다 조금 더 안 좋을 경우는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을 단행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국내 증시도 어느 정도 충격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까지 생각을 하셔가지고 전체적인 좀 현금 비중을 좀 확보를 하신 다음에 시장을 좀 바라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다음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외국계 매도가 나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속도가 지금 단기간에 너무 큰 폭으로 나오는 게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고 네. 그 물량을 기관 쪽에서 지금 얼마나 소화할 수 있는지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예. 자, 방법이 뭐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내일 외국인들 선물 지금 얼마나 또 급하게 다시 되돌리면서 조금 사주는지 그 부분 하고요. 금통위를 지켜보고 그 다음에 또 결정하는 방법. 타이밍이 내일 시초가가 될 것인지 월요일 아침이 될 것인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전화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증권 컨설팅 랩으로 갑니다. 최진 책임연구위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2020선 61선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했었는데 깨지고 나니까 2000 지킨 게 다행이다. 뭐 이렇게 해석이 살짝 바뀝니다. 오늘 옵션 만기 어떻게 보셨는지요? 예, 뭐 일단은 항상 제가 목요일마다 옵션 만기를 맞아가지고요. 변동성이 상당히 큰 장세를 보고 있는데 오늘 역시 외국인의 매도세가 가장 큰 변수가 아니었었던가 좀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오늘 장 초반부터 좀 내림세로 출발을 하면서 장중 약세를 보였었지만은 특히 그 장중에 그 차익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되면서 장중 지수 하락을 방어하는 모습이 종가에 다시 매도로 돌변하면서 장 후반에 좀 매도폭이 좀 강화되는 모습이었었는데요. 이에 따라서 장 후반에는 좀 더 2000선을 좀 지키긴 했었지만 투자 심리 부분에서는 여전히 좀 부정적인 측면이 좀 이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업종별로는 특이한 것이 일단은 그 원재재 가격 상승과 관련돼서 포스코와 하이스코 등 일부 철강주들이 좀 강세를 보였던 부분이 좀 특징적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 원재재 가격 관련돼서 특히 에그플레이션 관련된 비료 관련주들의 상승세도 좀 일부분 좀 특징적이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업종별로 오늘같이 이렇게 30포인트, 40포인트 가까이 빠졌던 이런 날에도 비철금속 관련 그리고 에그플레이션 테마들은 오히려 플러스를 냈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복잡하게 옵션 만기에 대한 분석 그리고 내일장 또 금통일 앞두고 대응은 잠시 후에 한번 세워보기로 하고요. 곧바로 뉴욕 얘기도 좀 풀어보고 싶어요. 뉴욕 증시, 우리 증시하고 요즘 디커플링이 연일 계속되니까 이게 언제까지 갈 거냐. 뉴욕은 오르는데 우리는 왜 못 따라가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뉴욕 증시에 대해서 어떤 생각 갖고 지켜보고 계세요? 예, 일단 오늘 새벽에 마감했었던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서도 일단은 변동성이 다소나마 좀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이번 주 같은 경우 미국의 경제 지표는 비교적 한산한 편이고요. 오늘 밤에 발표될 지표로서는 12월 도매 재고 지수와 1월 재정 수지 관련돼서 좀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제조업 경기 관련돼서
그 12월 도매재고 지수를 봐셔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 전월 대비로 마이너스 0.2%에서 예상치는 플러스 0.7%로 좀 증가하면서 그 긍정적일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부분들은 제조업 경기 개선세와 이어서 좀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 기업들의 향후 매출 증가를 예상하면서 도매 재고를 늘리고 있기 때문에 도매 재고 지수가 좀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의 재정 수지 악화는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전월에 마이너스 426억 달러에서 예상치는 약 600억 원에 가까운 마이너스 595억 달러를 좀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의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고요. 최근 미국 증시가 숨고르기 상황을 나타내고 있겠지만은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변동성이 확대되기보다는 좀 변동성 안정을 찾아가는 미국 증시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근데 미국 증시 안정보다 우리 증시 단기적으로 회복 좀 빨리 반등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어떤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금통위가 지나고 난 다음에 반등은 아마 다음 주 월요일에나 나올 거다라고 말이죠. 내일 금통위 변수까지 껴있고 오늘 40포인트까지도 급락을 했는데 사실 오늘도 기술적인 반등은 기대를 조금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도 실패. 내일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내일까지도 금통위라는 변수를 놓고 시장을 예단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일단 투자 심리 부분은 상당히 위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내일까지 좀 이어지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기준금리 인상에 관련돼서는 시장의 의견이 상당히 분분하기 때문에 현재 예상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한데요. 일정 부분 금리 인상과 관련돼 가지고 우려감이 작용한다고 하더라도 내일 기준금리가 인상됐을 시에는 투자 심리 관련돼서는 좀 더 위축수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특히 금리 인상 시에 작용할 수 있는 원화 강세 부분 역시 그 외국인 매매에 부정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올해 작년을 비롯해서 올해까지 그 국내 증시의 상승세를 이끌었던 외국인들의 매도세는 역시 그 환율과 관련돼서 상당히 밀접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신흥국에서 선진국으로의 자금 이동과 관련돼서 디커플링 현상도 어느 정도는 좀 약간 지속되지 않을까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돼서 오늘 발표됐었던 금융감독원의 1월 외국인 국별 투자 동향을 살펴보면 단기 성향의 유럽계 자금 이탈이 1월 중에 상당히 두드러졌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반면 롱텀 펀드 위주의 그 미국계 자금 유입세는 지속되는 모습이었고요. 따라서 환율과 관련된 그 단기 자금들의 움직임이 좀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매매 심리 좀 위축은 좀 이어지지 않을까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제가 거꾸로 이렇게 여쭤볼게요. 내일 아침 시초가에 뭔가 손 쓸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보시는지요? 워낙 변수들이 앞에 많아서. 예, 일단은 시장에 대해서는 좀 더 방어적인 전략을 좀 취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네. 방어적인 전략을 장 초반에 세우시기는 보다는 일단 일정 부분 반등 시마다 좀 더 비중을 축소하시는 전략이 나을 것 같고요. 당분간은 좀 시장을 좀 방어적인 입장에서 보시는 것이 나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오늘 급락한 건설이라든가 증권 혹은 일부 유통주 들고 계신 분들은 비중을 줄일래야 줄일 수가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해 있는데요. 예. 일단은 보유하고 계신 종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손 쓸 수 없는 입장이니까요. 예. 일단은 좀 심리를 좀 안정시킨 이후에 좀 보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만약에 내일 금리가 동결된다면 예. 금융주, 특별히 보험주라든가 은행주 들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맞나요? 일단은 금리를 동결한다고 하더라도 3월 1분기 중이라든지 일단은 국내를 비롯한 금리 인상 기조 자체는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따라서 금융주 같은 경우 내일 금리 동결로 인해서 지수 약세 흐름이 좀 더 클 것 같고요. 일단은 그다음에는 금융주가 하락을 한다고 하더라도 큰 폭으로 빠질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그렇군요. 기조적인 금리 인상에 대해서 또 코멘트해 주셨습니다. 대신증권에 있는 최진 책임연구위원의 자세한 분석 함께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KT가 국내 통신기업으로는 최초로 금융회사인 BC카드를 인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KT는 오늘 이사회를 열고 우리은행이 보유한 BC카드 지분 가운데 20%와 신한카드가 보유하고 있는 BC카드 지분 가운데 13.85%를 인수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이로써 KT는 이미 인수한 시티은행의 BC카드 지분 1.98%를 합쳐 모두 35.83%를 확보하게 돼 BC카드의 최대 주주로 올라서게 됐습니다. KT의 이번 인수는 단순한 사업 확대가 아니라 통신과 금융을 융합한 신사업 추진이 목적입니다. KT는 우선 BC카드 인프라를 활용해 모바일 결제 사업에 진출하고 향후 모바일 신용카드 사업 등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서울고법이 현대차의 사내 하청업체에서 2년 이상 일한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사건에 대해 오늘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현대차 측은 즉각 고법 판결을 수용하지 못한다고 밝히고 대법원 상고와 함께 헌법 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나서 사내 하청을 둘러싼 갈등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는 현대차 측이 이번 판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를 지켜본 뒤 지난해 공장 점거 파업에 이어 또 다른 투쟁에 나설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재앙 수준으로 번져버린 이번 구제역 사태로 인해서 자유무역협정의 타결 또는 비준 일정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열린 대외 경제장관 회의에서 농림수산식품부 등이 각국과의 FTA 협상이나 비준을 서두르는 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농식품부 측은 회의에서 구제역 사태로 피해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FTA 협상이나 비준을 서두르게 되면 농촌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속도 조절론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각에서는 현재 비준을 앞두고 있는 한미 FTA에도 구제역 사태에 직간접적인 영향이 미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은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오는 14일부터 자문형 랩의 수수료를 기존 3%에서 1.99%로 인하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는 박현주 회장이 지난 7일 자문형 랩 수수료 인하를 주도하겠다고 밝힌 지 사흘 만에 이루어진 조치로 업계의 예상치였던 0.5%포인트를 크게 뛰어넘는 것이어서 금융투자업계는 박현주발 수수료 전쟁이 시작됐다며 긴장하고 있습니다. 결정 과정에서 회사 내부의 논란도 있었지만 고객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을 만큼 최대한 낮추라는 박현주 회장의 지시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상 2월 10일, 2월 옵션 만기일에 보내드린 라스트 성공 전략 마치겠습니다. 결국 외국인들은 1조 넘게 현물을 팔았고 프로그램에서도 5천억 가까이나 매물이 됐는데요. 코스피는 2008포인트까지 37포인트나 주저앉았습니다. 내일 반등이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금통위가 기다리고 있네요. 오전 10시 반 전후로에서 나오는 금통위의 금리 결정부터 일단 지켜봐야겠습니다. 성공투자 기원합니다. 내일 다시 오죠. 고맙습니다.